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는데 성염색체에 있을 때 우리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형질에 따른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남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XY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XX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결국요, 우리의 염색체의 종류는요, X도 있고 Y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요, X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있지. 요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반성유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X가 한 개밖에 없어. 자,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X가 두 개나 되죠. 그러니까 뭔가 유전 형질이 나타날 때 빈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성유전이다 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여기서 성은요,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자가 딸을 반자거든요.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반성유전임에서 우리는 오늘 시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염색체는 X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Y염색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Y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유전 현상은 남자만 나타나겠지. 왜냐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Y염색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성이 남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유전이다 라고 불러주는데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자, 지난 시간 언급한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요. 귀 속에 털은 나지. 솜털은 나는데 귀 속 털이 과다한 거 선생님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Y염색체에 있는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만 나타나게 된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X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위치한 반성유전에 관해서만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크게 반성유전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룰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똑같은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색맹입니다. 자, 여러분들 색맹 들어보신 적 있죠? 사실상 모든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맹도 있어. 요거를 우리가 전색맹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에게서는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아는 색맹은 부분색맹인데요. 왜 정록색맹 있죠?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색과 황색을 구분 못하는 색맹도 있어. 그래서 이런 색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색맹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우병 유전자 역시도 X염색체 위에 있어요. 사실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병명만 다른 거죠. 사실 생맹은 병은 아니고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병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혈우병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우리는 보통 피가 나고 나면 피딱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피가 굳게 된다고요. 이거 정말 과학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피떡진다, 피딱지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우병 환자들의 경우는요. 피가 나도 피가 안 굳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출혈로 사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은 잘 다루진 않지만 피 자체가 잘 굳지 않는구나.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걸 혈우병이라고 해요. 사실 이 혈우병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은 비교적 나타나는 편인데 여자들은 거의 관찰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되실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 혈우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왕실에서 친족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죠. 우리가 보통 근친상간이라고 하거든. 요 과정 속에서 혈우병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나타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생맹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생맹 유전자는요, 어디에 있다고요? X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맹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다가요. 요렇게 다시 표시를 해줄 거야. X에다가 위첨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X-Y입니다. 이게 남자 생맹이거든.
또는요, X'Y입니다 라고 할 건데 선생님은 그냥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2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염색체 위에 생명 유전자가 있어. 요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요 X까지도 생명 유전자를 가졌을 때만 생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생명이야. 그런데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생명 유전자를 가져서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정말 정상이니까. 자, 그런데 둘 다 생명 유전자가 있을 때만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누가 더 클까? 당연히 남자지. 남자는 한 방에 생명이 되는데 여자는 2방에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요,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성 유전은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나. 그리고 한성 유전이라고 불리는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 같은 경우는요, 남자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랑 여자랑 수명의 차이가 있다고. 여자들이 한 10년은 더 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요, 조금 더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많이 즐겨서 위험에 노출된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유전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남녀에 따른 형질의 출현 빈도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전반적인 특징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생명에 관해서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는 반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인 생명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생명의 경우는 모든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전생명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생명은 부분 생명이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록 생명처럼요, 적색과 녹색을 구분 못해. 다시 말해서 색의 일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요, 생명에서 우열관계부터 따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생명의 경우는 반성 유전으로서 X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X 염색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생명의 경우는 X 염색체의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임 또는 X 다시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정상이 우성입니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요, 정상 유전자와 생명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히 X와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표현이 되는 건 정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자의 경우는요, 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요, 유전자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정상도 있을 거고 생명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염색체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우리가 생명과 같은 반성 유전의 경우는 성염색체를 그대로 나타나고 이렇게 다시로 표현하겠다라고 했죠. 자, 먼저 정상입니다. 자, 정상의 경우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염색체를 XY로 표현했죠.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생명의 경우는 어떨까? 자, 남자 같은 경우 원래 XY인데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명 유전자를 가진 X의 경우는 바로 생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X-Y, X'Y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여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자 같은 경우는요, X로 성염색체를 나타냈죠. 자, 이 경우 당연히 정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죠. X 하나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열관계로 판단해 본 것처럼요, 정상 유전자가 있고 생명 유전자가 있을 때 정상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정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분명히 둘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인자, 생명 유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인자라고 불러줄 거거든. 그래서 완전한 정상이 있고요. 보인자 정상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보인자라고 따로 표현을 할까? 자,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자손을 만들 때요. 그냥 X 염색체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X 다시를 물려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선가 자손에게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인자라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여자 생명은 어떻게 나타낼까? 자, 우리가 여자 같은 경우는요. 성염색체 XX였는데요. 자, 여기도 프라임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X 다시였을 때 생명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되어버리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는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가계도를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생명 가계도 분석은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강좌 자료실에 집중 공략 문제 있습니다. 가계도가 쭉 올라가 있을 건데요. 반드시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약속 받으면서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색깔이 칠해진 것이 있고요. 안 칠해진 것이 있습니다. 안현정 선생님은 항상 안 칠해진 게 열성이었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 시험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빗금이 있고 색깔이 칠해져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성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당연히요. 열성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였으니까 표현이 될 때도 생명이 열성이 되겠지. 자,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판단할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요? 부모에게서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자손이 열성입니다 라고 했죠. 자, 지금 보니까 부모에게서 전혀 없던 형질, 자손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게 바로 열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열성부터 채우시면 되는데 성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손의 경우는 지금 아들이죠. 그러니까 XY라고 하셔야 되는데 열성 형질이니까 생명이겠다. X-Y라고 하시면 돼요. 자, 사실 오히려 생명이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 정상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유전자형을 한 가지씩만 가지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남자 정상입니다. XY죠. 남자 생명입니다. X-Y죠. 여자 생명입니다. X-X-죠. 그런데 여자 정상의 경우만 그냥 정상이 있고 보인자가 있었잖아. 얘를 남기고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부터 채우면 편하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남자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정상이니까 그냥 XY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정상이니까 XY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정상이네요. XY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생명남자 있죠? 생명남자도 한 가지 유전자형밖에 없어. X-Y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자 생명도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X-X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정상 여자들인데 진짜 정상인지 또는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X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상으로 표현되었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X-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유전자형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가라 그랬어? 거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먼저요. X-Y입니다. 자, Y를 줄 수 있는 건 무조건 아빠밖에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아빠는 당연히 Y 염색체를 줬을 겁니다. 자, 그럼 요 X-는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줬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 열성 유전자니까 뒤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X-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보인자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요, 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요쪽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Y 같은 경우는 무조건 누가 준다고? 아빠가 준 거라고. 엄마는 당연히 정상 유전자를 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X-입니다. 자, 아빠는 분명히 Y는 못 줘. 딸내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X-를 딸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X-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라고요. 역시 이 어머니 역시도 보인자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정상 유전자 X를 가지고 있어. 이건 누가 준 거야?
아빠는요, X 다시 아니면 Y를 줘야 되는데 딸내미래니까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당연히요, X 다시고요. 이 정상 유전자는 엄마로부터 받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요, 생명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모두 다 채워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요, 항상 부모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 한 쌍 중에서 하나만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거. 그리고 아빠의 경우는요, 딸한테는 무조건 X 염색체를, 아들한테는 무조건 Y 염색체를 주게 된다라는 요 두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거야. 자, 너희들이 요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요, 이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오늘 시간 하는 것처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요, 아예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너희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 문제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애들이 그냥 XY, X-X 뭐 이런 거 쓰고 있을 때가 있어. 그럼 그냥 틀리시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성을 찾았고요, 유전자형을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할 것은요, 요 3세대를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Y 염색체는 아빠가 준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요 X 염색체, 생명 유전자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죠. 자, 엄마가요, 지금처럼 보인자여도 생명 유전자를 줄 수가 있겠지만요, 자, 요쪽 집처럼요, 엄마가 생명이어도 아들한테 생명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요 상황에서요, 아들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아들이 생명일 때, 그리고 엄마가 생명일 때 요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엄마가 생명이죠.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생명이 돼요. 자, 거꾸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들이 생명일 때요, 엄마는 보인자인 정상일 수도 있고요,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생명이잖아요.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라고 적을게요. 자, 어머니가 생명이잖아요. 그럼 아들은 100% 생명이 됩니다. 거꾸로는 안 돼. 왜냐면 어머니가 보인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생명이라면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전자는요, Y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무조건 생명 유전자지, 아들은 그대로 생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 요 화살표 위치 너무 중요해. 어머니가 생명일 때만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생명인 딸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 유전자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다른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했어. 자, 아빠가 생명입니다. 딸이 반드시 생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빠는 생명 유전자를 주더라도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보인자가 돼버린다라고 했어. 하지만 거꾸로는 성립하게 돼요. 자, 만약에 딸이 생명이라면 아버지는 100% 생명이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고요. 자, 딸이 생명이라는 건 생명 유전자를 2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중에 1개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그런데 아빠는요, 이 생명 유전자 1개만 갖고 있어도 바로 생명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Y니까요. 자, 그래서요, 딸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요, 아, 아버지는 100% 생명이었구나. 한마디로 생명 유전자 X-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잘 기억하셔야 돼.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다. 딸이 생명이면 아버지도 100% 생명이다.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얘를요,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자, 가끔씩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어머, 우리 아들! 막 이러잖아. 빨리빨리 따라와봐.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마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어머, 아들. 요 순서만 돼. 아들, 어머 안 돼요. 어머, 아들. 따라와봐. 이런 거야. 그래서 딸, 아버지인데요. 따라와 보시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어머, 아들. 따라, 아버지인데 따라와 보시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머, 아들.
딸, 아버지, 어머, 아들, 따라와 보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요 순서만 성립을 한다는 거고, 너희들이 실제로 가계도를 만났을 때요. 지금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색칠이 돼 있어. 또는요, 딸이 색칠돼 있는데 아버지까지 색칠이 돼 있어. 그럼 이때는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이 생명이고, 딸이 생명이면 아버지가 100% 생명이라는 요 공식이 성립하죠. 이건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염색체 XY를 쓰면서 가계도를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